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설이다 휴가다 해서 많이 바쁘셨죠? 저도 새해에는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려야 할까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신청해주시는 작품은 매주 수요일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댓글로 신청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새로운 수능 특강이 출시돼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수능 특강에 실린 소설과 극작품이 54개가 있어요. 앞으로 월요일, 금요일에는 이 작품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10분의 문학에서 다루었던 작품들도 있고요.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나는 수능 칠 때 빼고는 한국 문학 작품 잘 접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소설 첫 번째 작품 나도향 작가의 지형글입니다. 1926년도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20페이지 남짓 되는 짧은 작품이에요. 지형근이라 제목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사회의 한 부류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혹은 이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 이해받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결국 이 두 가지는 다른 방식이지만 확실하게 당시 사회를 드러내는 데 쓰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나중에 볼 껍빛단리라는 소설에서 껍빛단리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 전쟁까지 정신없던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회주의자처럼 강대국에 붙어다니는 부류의 인물을 드러내고요. 채만식의 치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로서 독립투쟁을 하던 치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시점에서 저술되기 때문에 풍자적으로 당시의 지식인이 겪는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형근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형근은요, 22살, 아내도 있는 어엿한 청년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섬섬약질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몸을 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귀골이에요. 귀골이라 귀한 뼈, 그러니까 양반 가문의 자제다 이거죠. 갑오개혁 이후가 배경인 요 소설은요, 갑오개혁 이후인 이유는 일제강점기잖아요. 신분제가 철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라든가 천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지씨 가문의 양반 자제로 살아온 지형근이 노동을 하러 돈을 벌러 강원도 철원으로 떠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겁니다. 기막힌 일일세. 자네 같은 귀골이 노동을 하려고 집을 떠나간다니, 자네 어른이 이 꼴을 보시면 가슴이 막히실 일이지. 양반이 노동을 하러 가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 별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요. 그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지형근이 예전에 아버지 밑에서 소장 일을 하던 김서방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을 때입니다. 철원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겠다고 씩씩하게 길을 떠났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노잣돈이. 걸어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동안 걸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양반 나으리가. 그러니 김서방을 찾아가서 돈을 좀 꼬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이니 여전히 자기가 그 사람의 상전인 줄 아는 거죠. 김서방은 아주 극진하게 지형근을 대접합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요. 왜일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예전에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나서 자기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우월감까지 느끼는 거죠. 그럴수록 지형근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못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기로서니 나한테 반말을 해? 감히 그래, 돈이 최고라 이거지. 예전에는 양반이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그게 돈이라는 거지? 좋아, 나도 그 돈 벌어오고 말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착한 철원은요, 환멸 그 자체입니다. 짐승 우리 같아요. 꼭 노동자들이 돼지처럼 열 몇 명이 한 집에서, 이건 집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땅을 파서 지푸라기로 덮어놓은 움집에서 우글거리면서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냄새는 어찌나 나는지. 그래도 일단 막내로 들어왔으니까 인사를 해야죠. 사람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 지형근에게 돈이 아직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노잣돈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네. 왜 없을까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왜 벌지 못할까요? 노동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로 몰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남아 돌고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언제쯤 나한테는 일거리가 올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근이는 순진하게 그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사면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현근이에게는 사실 도와줄 만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이 나쁜 처지는 아니었어요. 이 철원에 온 것도 동향 친구, 그러니까 같은 고향인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철원에 오면 돈을 좀 벌 수 있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편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현근이는 다른 친구를 따라다니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친구가 누구냐면요, 바로 조주사예요. 그의 꼬임에 넘어가서 끌려다니면서 옷도 팔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도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술집에서 일하는 창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근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옛날에 현근이 옆집에 이서방집에 규수가 한 명 살았는데 글도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자수 잘 노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양반과 여식이 이화였던 거예요. 작자는 지현근이 이화를 보고 느낀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옛날 일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이화라는 창녀의 신변을 두르고 사는 환경의 물결이 어떠한 자극과 영향을 주고 또는 질질 끌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해부하고 관찰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창기가 된 이화를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다만 단순히 직관과 박약한 추측으로 경솔한 독단을 내리며 인간을 평정하여 버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현근이에게 이화는 그냥 타락해버린 음부나 독부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시야가 좁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 불쌍하고 괘씸한 이화를 꾸짖어서 좀 얘를 정신 차리게 좀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우월감까지 느끼고요. 그래서 이화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언제 왔냐? 코치코치 깨물어요. 그러더니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너를 이런 곳에서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냐? 아버지를 생각해라. 어머니를 생각해라. 무슨 훈장님 납셨어요. 왜 이화가 이렇게 됐겠어요? 양반집 교수가 좋아서요? 아니죠. 팔려온 거니까요. 지난번에 현진건의 고향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주인공의 약혼녀의 아버지가 팔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시죠? 이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으로부터 팔려서 창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현근은 철원에 와서 이렇게 하루 이틀 그저 그렇게 일은 하지 못하고 열흘을 보냅니다. 이제는 완전한 거지 행색이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괄시하던 이화를 보고 싶어서 매일 산에 올라서 이화가 다니는 술집을 찾아보고 괜히 이화네 술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와 조주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한 번은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같은 날 동향 친구 있죠. 이 착한 친구, 도와주는 친구. 이 친구가 자신이 김화에 네 일까지 같이 구해놓았다면서 모레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화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들이 있는 철원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먼 곳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현근이 이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동향 친구가 잠든 사이에 그동안 모아놓은 동향 친구의 돈을 훔쳐서 그 술집으로 갑니다. 물론 뭐라고 생각하면서 가냐면요, 아니야, 난 괜찮아, 어차피 김화 가서 일할 거니까 나 다시 갚을 거야,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요. 술집으로 간 현근은 이화가 다른 남자, 그것도 젊은 면석이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약간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면석이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꽤 권세를 떨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화가 아예 면석이 앞에서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면석이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현근의 꾀지죄한 행색을 보던 다른 손님들 중에 면석이 편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현근을 때리고요. 면석이는 뭐라고 현근이에게 모욕을 하냐면요, 이 노동자 주제에! 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다 못한 이화가 순사를 부르라고 하니까 현근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내서 도망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친구의 지갑을 훔친 것까지 들킬까 봐요. 그런데 움집에 도착하니 또 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동양 친구가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순사를 부른 거예요. 결국 형근은 검사국으로 넘겨지고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참 불쌍해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를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수능 특강에 실린 문학작품들 쭉 정리할 테니까요.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